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김건강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에서 손주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자꾸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갑자기 방을 따로 쓰자고 하거나 얼마 전 우리 병원에 74세 이순희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8살 손녀가 저만 보면 할머니 냄새 나라고 해요.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저 정말 냄새 나나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나이가 들면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사실 이런 고민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60세가 넘으면 거의 모든 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히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간 5천여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바로 95%의 사람들이 모르는 그 부위만 제대로 관리하면 그 특유의 냄새가 거의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순희 할머니께서도 반신반의하며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입니다, 할머니. 단 4주만 제 말씀대로 해보세요. 손녀가 할머니한테 안기고 싶어 할 거예요. 실제로 4주 후 이순희 할머니께서 다시 오셨는데 이번엔 웃으면서 오셨어요. 선생님,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어제 손녀가 제 품에 안겨서 할머니 향기 좋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어요. 77세 박동진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매일 2번씩 샤워하고 좋은 비누도 써보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려봤는데 왜 냄새가 없어지지 않나요? 아내가 요즘 저를 멀리해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3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첫 번째, 피부 기름 성분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이 상큼했는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이 기름의 성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팔미톨레산이라는 성분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공기와 만나 노레날이라는 물질로 변해요. 이 노레날이 바로 그 특유의 냄새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몸속 노폐물이 빨리 배출됐는데 나이가 들면 이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냄새 나는 물질들이 몸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바로 특정 부위의 청결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이에요. 몸이 경직되고 시야가 나빠지면서 제대로 씻기 힘든 부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그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바로 목 앞쪽, 가슴 중앙, 그리고 손목 안쪽입니다. 뭐야, 그런 평범한 곳이야? 하실 수 있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위들을 어떻게 씻느냐예요.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85%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부위들을 제대로 씻지 못하고 계셨어요. 특히 목 앞쪽 중앙 부위는 아예 의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위들이 노레날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들이에요. 피지선이 집중되어 있고 옷과 자주 마찰되는 곳들이거든요. 68세 최민호 할머니 사례를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매일 샤워하고 옷도 매일 갈아입고. 그런데 왜 동네 사람들이 저만 보면 고개를 돌릴까요?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혹시 목 앞쪽이나 가슴 중앙 부위는 어떻게 씻으세요? 아, 거기요? 샤워하면서 대충 비누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대충 비누칠한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쌓인 각질과 피지는 직접 문질러야만 제거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 앞쪽부터 시작해 볼까요? 목 중앙 움푹 들어간 부분, 의학적으로는 흉골상절은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보세요.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나요? 그게 바로 냄새의 원인입니다. 샤워할 때 비누를 충분히 발라서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40초 이상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 주시고요. 가슴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쇄골 아래 가슴 정중앙 부분까지 꼼꼼히 씻어주세요. 이 부분은 속옷과 자주 닿는 곳이라 각질이 많이 쌓여요. 손목 안쪽은 어떻게 할까요? 손목을 뒤집어서 맥박이 뛰는 부분 주변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여기도 비누로 30초 이상은 문질러야 효과가 있어요. 선생님, 정말 이것만 해도 냄새가 없어져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최민호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3주간 실천하신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어제 동네 할머니들이 요즘 뭔가 다르다, 향기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 부위만 제대로 씻어도 70에서 80%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완벽하게 냄새를 없애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바로 언제 씻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아침에만 샤워하시는데 이게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냄새가 축적됩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우리 몸이 피지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냄새가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저녁에도 간단하게나마 이 세 부위만 씻어주시면 다음 날 아침까지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샤워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럴 때는 젖은 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이 세 부위만 닦아주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73세 강영식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쓰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40년 만에 아내가 제 옆에서 TV를 봐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다니.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완벽하게 냄새를 없애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평소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 습관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76세 정순자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목이랑 가슴 씻는 방법 알려주신 대로 2달째 하고 있는데 처음엔 좋아졌다가 요즘 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할머니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같은 옷을 며칠 동안 입으세요? 아니에요. 겉옷은 매일 갈아입어요. 그런데 속옷은 사흘 정도 입어요. 빨래하기 힘들어서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냄새가 밴 속옷을 입으면 소용없어요. 특히 속옷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노레나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하루만 입어도 속옷 섬유 깊숙이 냄새가 배어들어요. 그걸 사흘, 나흘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냄새 저장고를 몸에 두르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속옷을 매일 갈아입으면 되는 거네요. 아니에요.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빨래하느냐예요. 65세 김연자 할머니의 실제 경험을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속옷도 매일 갈아입고 빨래도 매일 하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제가 할머니 빨래 방법을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찬물에 세제 넣고 세탁기에 돌려요. 그게 잘못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노레날은 기름 성분이라서 찬물로는 절대 빠지지 않아요. 반드시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40분 이상 담갔다가 빨아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 2스푼을 넣고 40분간 담근 후 빨래하세요. 베이킹소다요. 그게 왜 필요한가요? 베이킹소다는 기름때를 분해하고 냄새 분자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노레날처럼 끈적끈적한 기름 냄새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김연자 할머니가 이 방법을 쓰신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빨래하고 널면서 냄새 맡아봤는데 정말로 냄새가 안 나요. 이런 일이 가능했네요. 하지만 옷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몸 내부에서 나는 냄새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81세 서봉기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목욕도 제대로 하고 옷도 매일 갈아입는데 유독 저녁 먹고 나면 냄새가 심해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할아버지 식단을 확인해 봤더니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마늘, 양파, 고등어를 거의 매일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 음식들이 냄새와 관련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피부로 배출돼요. 나이가 들면 이런 냄새 성분들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30% 정도 떨어져서 냄새 성분 분해 능력이 크게 감소해요. 그래서 젊을 때는 마늘을 많이 먹어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만 먹어도 냄새가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럼 마늘이나 양파를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런 음식을 드신 후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레몬차를 마시세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이 황화합물을 중화시켜 줍니다. 마늘이나 양파를 드신 후 1시간 뒤에 레몬차 한 잔 마시면 냄새가 60% 이상 줄어들어요. 두 번째, 사과나 배를 함께 드세요. 이런 과일에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체내 냄새 성분을 흡착해서 배출시켜 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가능하면 2.5리터 정도 마시세요. 물이 체내 냄새 성분들을 희석시키고 빨리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최종 비밀과 종합관리법 22에서 30분. 79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이 방법들을 실천한 결과를 들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마늘을 워낙 좋아해서 포기할 수 없었는데 레몬차랑 물 많이 마시는 방법 써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냄새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냄새와 관련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피지 분비를 2배 이상 증가시켜요. 피지가 많아지면 당연히 냄새도 심해지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외로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신데 이게 냄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72세 김복순 할머니의 경우를 보세요. 요즘 남편 치매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때부터 냄새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정확한 관찰이에요. 스트레스는 정말로 냄새를 심하게 만듭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벼운 운동이에요. 하루 40분씩 동네 2바퀴 걸으시거나 집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세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운동하면 땀나서 더 냄새 나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운동으로 흘리는 땀은 좋은 땀이에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건강한 땀이거든요. 운동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세 부위만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냄새를 완전히 없애는 모든 비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목 앞쪽, 가슴 중앙, 손목 안쪽 집중 세정, 속옷 매일 갈아입기와 뜨거운 물 베이킹소다 빨래법, 마늘, 양파 섭취 후 레몬차 마시기와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적절한 운동.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신 77세 안태호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를 들어보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4개월 실천했더니 어제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이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동안 사람들이 저만 보면 자리를 피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그것이 있거든요. 제가 30년간 5천여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75세 조명자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제가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할머니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바로 자신감 부족 때문이었어요. 냄새 때문에 오랫동안 위축되어 계시다 보니 이미 냄새가 없어졌는데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당당하세요. 할머니는 더 이상 냄새 나지 않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세요. 3주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마음가짐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어제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등산도 다녀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냄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냄새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달려올 거야.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핵심 관리 매일. 목 앞쪽, 가슴 중앙, 손목 안쪽 40초씩 집중 세정. 아침, 저녁 간단 세정. 속옷 매일 교체. 2단계 심화 관리 주 2에서 3회. 뜨거운 물, 베이킹 소다로 속옷 집중 세탁. 마늘, 양파 섭취 후 레몬차 섭취. 하루 2에서 2.5리터 수분 섭취. 3단계 생활 관리 지속.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40분 운동. 규칙적인 생활 패턴.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신감. 이 모든 방법을 종합적으로 실천하신 82세 이춘식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를 들어보세요. 선생님, 8개월 전만 해도 버스에서 사람들이 저를 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어제 7살 손자가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82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제 옆에 앉고 싶어하고 동네에서도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씻으실 때부터 목 앞쪽, 가슴 중앙, 손목 안쪽을 40초씩 집중해서 씻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냄새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손주들을 멀리하고 자신감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이 항상 상쾌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방법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말 못하고 혼자 소갈이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즉시 실천 체크리스트. 오늘 저녁부터 목 앞쪽 중앙 40초간 집중 세정. 가슴 중앙 부위 꼼꼼히 세정. 손목 안쪽 맥박 부위 세정.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헹구기. 내일부터 속옷 매일 교체 시작. 하루 2리터 이상 물 마시기. 아침 간단 세정 습관 만들기. 이번 주부터 뜨거운 물, 베이킹소다, 빨래법 적용. 마늘, 양파 후 레몬차 마시기. 하루 40분 가벼운 운동. 지속적으로 긍정적 마음가짐 유지.
자신감 있는 태도, 주변 분들과 정보 공유. 여러분 기억하세요. 냄새는 질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주에 효과가 없어도 계속하세요. 두 번째 주에 조금 나아져도 계속하세요. 세 번째 주에 확실한 변화가 느껴져도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평생 가져가야 할 습관이거든요. 78세 윤석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70대가 아니라 50대가 된 기분이에요. 냄새 걱정이 없어지니까 모든 게 달라 보여요. 매일이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게 기다려져요. 여러분도 윤석호 할아버지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고 목 앞쪽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손주들이 안기고 싶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하루하루 보내세요. 30년간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김건강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